미세먼지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뭐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요. 미세먼지는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1급 발암물질은 어떤 뜻이냐면요. 암과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 많이 복용하거나 섭취하면은 암을 발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급으로 성면이나 벤젠 같은 거와 동급으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안에는 어떤 대기 오염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검댕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중금속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우리 몸을 잠식하고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 네. 미세먼지에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숨이 막 차잖아요. 네. 왜 차냐면은 심장에서 좋은 피를, 산소가 가득 찬 좋은 피를 팔다리 쪽으로 가득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폐에서 좋은 공기를 심장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면은 많은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폐가 많은 일을 해야 돼서 숨이 차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많은 공기가 있는 데는 심장에 부담이 오고요. 또한 혈관 안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에 부담이 많이 생기고요. 심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미세먼지나 호흡기가 안 좋은 영향이 많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 이 미세먼지 최대한 덜 마시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미세먼지를 최대한 피하는 게 좋기는 네. 하겠죠.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에 요새는 공기청정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공기청정기가 하는 일은 나쁜 공기가 들어오면은 필터를 거쳐가지고 좋은 공기를 내보내는데 그 역할을 우리 몸에서는 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공기가 들어오면은 코털을 통해서 어떤 기관지나 폐포가 다 막아주거든요. 근데 공기청정기 필터는 갈아 낄 수가 있지만은 우리 폐는 갈아 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 노출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외부 항원이 들어왔을 때 기침이나 가래를 통해서 이걸 뱉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 점막이 촉촉하게 돼 있는 상태여야지 이런 기침이나 가래 배출이 원활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약에서는 보폐, 윤폐하는 작용을 하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라지라든가 오미자, 맹문동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부위에서 발현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 부위에서 많이 발현되는 건지도 네. 궁금한데 최 원장님 실제로 어떤가요? 네, 이제 신경절을 침범해서 발현하는 게 대상포진이기 때문에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임상에서 진료할 때 조심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옆구리가 아파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원장님 담 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옆구리가 아파서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꼭 말씀을 여쭤봅니다. 이렇게 증상 같은 것도 여쭤보고 근육이나 이제 담 결린 것도 확인하지만은 피부의 병변을 꼭 확인을 하거든요. 혹시나 이제 대상포진인 경우가 있어서요. 근데 이제 피부 병변은 좀 나중에 생기기 때문에 옆구리 아픈 거 설명드리면서 혹시나 피부 병변이 생기면 대상포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귀뒤가 아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귀뒤가 아프신 분들도 단순히 목 뒤나 귀의 어떤 근육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안면 쪽으로 오는 대상포진에 관련돼서 나오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흉부 아니면 얼굴 아니면 등, 허리 이런 부위가 좀 호발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위에 어떤 병변이 있다거나 하시면은 대상포진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등부터 팔, 얼굴까지 이게 얼굴에 나타나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원장님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대상포진 진행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면역력 저하가 가장 기본 초기 단계입니다. 기운이 없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 수두 바이러스가 발현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이상한 감각 이상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통증이 발현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냥 근육통인가 아니면 신경통인가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다가 발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발진이 신경절을 따라서 한쪽으로 편측으로 띠를 두르시 나기 때문에 이제 그때쯤이면 대상포진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수포가 생기고 2주 뒤에는 이제 딱지가 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초기 발진이 발견된 후에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하면은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증이 있는데 어떤 이런 수포나 이런 발진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대상포진이 눈 주위에 발생이 되면은 네. 일반적인 부화나사하고도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정확히 모르면은 잘 구분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 원장님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안면마비가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은 이제 특발성 안면마비라 그래서 벨스 팔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안화사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6주 이내에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뭐 이 하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침이 흘러내리고 눈을 감으면은 한쪽 눈이 다 암 감기고 눈물이 흐르고 미각 장애가 흐르고 어떤 이런 안면마비 증상이 있는데 이제 대상포진으로 인한 안면마비 증상은 조금은 틀려요. 이제 제일 많이 틀린 증상은 통증입니다. 일반적인 안면마비는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고 귀 뒤에 약간 통증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통증 자체가 많이 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대상포진으로 인한 안면마비는 통증이 심하고 그다음에 수포가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예후적인 측면에서도 안면마비에 대한 예후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은 아까 황만기 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안구라든가 아니면 청력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력 장애라든가 청각 장애, 이명, 현운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포가 보이는데 통증이 있는데 안면마비다. 그러시면은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안과적인 어떤 항바이러스 처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요. 또 이제 뇌졸중, 어떤 뇌 경색이나 뇌 출혈로 인해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두워지고 하는 이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안면마비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안면마비, 그냥 특발성 안면마비의 차이는 이마 주름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흔히 이마 주름이 정상적으로 다 잡히면 더 좋은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특발성 안면마비인 경우는 한쪽이 이마 주름이 잡히는데 한쪽은 안 잡히는 반면에 어떤 뇌졸중으로 인한 경우는 이마주름이 정상이에요. 이제 아래쪽으로만 이제 이상이 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뇌졸중하고 감별될 수 있는 포인트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최효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현대사회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사회인데요. 때문에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트레스는 곧 마음의 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음의 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배독입니다. 독을 배출한다는 뜻인데요.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면은 땀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하기도 하고 또 음식물이 잘못 들어왔을 때는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해서 노폐물을 배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에 쌓인 독은 어떻게 배출을 해야 될까요? 마음에 쌓인 독은 말을 통해서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 친숙한 사람들과 힘들었던 일, 속상했던 일을 이야기하신다면은 마음에 쌓였던 독이 배출될 것이고요. 만약에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으신다고 한다면은 혼자서 일기를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해독 정화입니다. 우리가 몸 안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거나 독소가 있을 때는 간에서 대사작용을 통해 해독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든 좋게 승화시키고 해독시켜야 되는데요. 우리가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눈물을 잔뜩 흘리고 나면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먼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면은 차분히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상황을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왜 생겼는지 관찰하신 이후에 그 스트레스에 발생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또 용서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 연달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 벽에 못이 박혔을 때 못을 빼내도 벽에 상처가 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노력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과거에 상처받은 나에게 현재의 나가 편지를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독입니다. 독을 방제한다는 뜻인데요. 우리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부분만 가득하다면은 스트레스가 침범할 이유가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라든가 아니면 햇볕을 받으면서 하는 운동, 또 친숙한 사람들과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보낸다면은 어떤 긍정적인 어떤 생각이 많이 많아지실 겁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스킨십을 20회 이상 하시는 분들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져서 안정과 행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어떤 것들은 실행하기 힘드시겠지만은 하나 둘씩 실행하신다면은 지금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의사 최효재 원장이었습니다.